안녕하십니까, 박상민입니다. 조경기능사 실기 이제 들어가기 앞서하고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OT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어차피 이제 실기 강의를 할 때 현장에서 보여주고 다 하지만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 잘 모르시더라도 뭡니까? 현장 실기 강의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드리는 실기 교환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기 교환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드렸으니까 그 읽어보시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쉬울 듯 합니다. 일단 읽어보시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실기 교환 가도록 들어가게 되는데, OT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기와 마찬가지로 60점을 목표로 합니다. 60점을 목표로 하는데 65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합니다. 만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보통 조경 실기 부분은 그렇게 합격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데만 과제만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 합격하는데 무난하고요. 중간에 하다가 나오지만 않으시면 거의 합격하신다 보시면 돼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제도 부분하고 수목감별하고 시공 이 세 파트입니다. 이 세 파트를 가지고 점수 배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도예요. 제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도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평면도랑 단면도, 우리가 이제 필기 때 배웠던 그대로 그 설명이 들어가는데, 평면도, 그러니까 위에서 본 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제를 주면 이 과제를 시험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그 강의에서 들어갈 때 도로변 소공원을 갖다가 만드세요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평면도랑 단면도를 이제 그 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종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가 두 개가 나오고, 이제 A3입니다. A3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 때 연습할 때 A3 이제 용지를 묶음으로 사셔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A3 두 장을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에서 이 두 개의 도면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면도 한 개, 단면도 한 개. 그러니까 똑같은 그 상황을 보고 평면도를 그리는 거예요.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평면도를 갖다가 위에서 본 걸 갖다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뿌리까지 보이겠죠, 밑으로. 그러니까 잘라서 본 거. 그러니까 수박을 위에서 본 거랑 수박을 잘라서 본 거, 이 두 개로 봐서 이제 그 도면이 나오게 되는데, 평면도를 보고 접어서 단면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평면도를 보고, 평면도가 나와야 그걸 보고 단면도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평면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전체가 이제 2시간 30분에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120시간이니까 150분이죠. 150분이에요. 150분. 근데 이제 이 150분 안에 이걸 두 개 완성을 못 하시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스케치가 돼서 완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다 스케치가 돼서 완성이 되면 만약에 50점 만점에 30점을 준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스케치를 갖다가 아예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빵점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평면도는 냈는데 단면도를 못 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수목을 그린다, 수목을 갖다가 도면을 그린다면 수목의 모양을 그린 다음에 속에 채색을 모양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다 그린 다음에 채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채색은 하다가 내는 거예요. 하다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림 완성되기, 그러니까 도면이 완성이 완벽하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성, 그래서 이제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신속성. 완성도보다는 신속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평소 때 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평면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90분에 끊습니다. 90분에 끊고요. 그러면 지금 남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를 한 40분에 끊어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톱워치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1시간 30분 정도가 정리가 되죠. 1시간 정도, 1시간 40분. 그래서 130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한 20분 정도가 남아요. 그럼 20분 정도가 남게 되는데, 130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반 요거 끝내고 40분 끝내면 한 20분이 남잖아요. 그 20분 동안 나머지 이제 그 도면의 내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은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도 점수가
그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안에 채색 범위 들어가면은 10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40점을 맞고 10점을 더 받느냐 더 맞는다는데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완성을 해서 전체적 모양 컷이 다 나와야 돼요. 모양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채색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채색은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이 전체가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그리고 2분의 1을 안 그렸다. 그럼 바로 빵점 처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거의 합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면 연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도를 하는데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정확히 그려야 되겠죠. 그 과제를 주어지면 과제는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과제를 주어 그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 10회 정도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10회 정도는 정확하게 그리시고 플러스로 뭡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회 정도에서 20회 정도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건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속도를 좀 높이는 게 좋아요. 시간을 재면서 그리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반씩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게 그리는 거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5회 정도만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거죠. 과제에 따라서 2개 정도의 과제를 제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속도를 갖다가 한 5회 정도를 해보니 어느 정도 속도가 이 시간이 나오더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기의 90%를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해서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의 막판에 하시는 겁니다. 막판.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시험 준비 기간을 보통 한 달을 놓고 공부한다면 25일을 이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손이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제도가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영상 보면서 연습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과제에 따라서. 과제는 제가 계속 이제 그 최신 문제를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리지만 기본적인 것들의 도면에 대한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감별이 있는데 이 수목감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나무를 이렇게 가지를 잘라갖고 이제 어떤 나무인지 고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고르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꽃이 있거나 이파리가 있으면은 판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그 시험장이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냥 물어봤었거든요. 주변이 없으니까 이파리를. 근데 겨울에는 나무 가지만 있으니까 나무 판독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컴퓨터로 해서 CBT로 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그 기입을 하는 거예요. 사진에서 이 나무가 뭔지 이제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기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클릭해서 이제 기입을 합니다. 뭐 가문비 나무, 뭐 무슨 나무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목감별 연습을 많이 하셔도 그림이 이제 멀티미디어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사진, 작은 사진, 꽃핀 사진 이렇게 나오면 그걸로 입력을 하는데 보통 거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거는 다 하고 나무를 갑자기 공부한다고 막 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목감별은 간단하게 잘 나오는 것만 1시간 정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20개가 나오는데 30초에 한 그림씩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이면 20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0.5점씩 계산되게 되는데 여기 10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잘 나오는 거 또는 평소 때 알고 뭐 개나리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고 뭐 소나무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뭐 복잡한 나무들은 파악하지 않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서 목표 점수는 한 3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3점 정도. 3점에서 5점 정도. 그러니까 평소 때 이제 나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데 이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목감별은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공부를 안 하고 가서 그냥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60점 만점이라면 60점 점수라면 수목감별은 어차피 쉬운 나무는 안 봐도 아는 거고, 그래서 어려운 나무는 봐도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되고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 조경 기능사에선. 그다음에 시공인데요. 시공은 이제 과제가 2개가 나와요. 과제가 2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들 하면은 이제 교목 심기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는 판석 깔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과제가 이제 1시간을 줘요. 1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1조하고 2조가 나오게 되면 1조가 A를 하면 A 과제를 하면 B가 E 과제를 해서 서로 끝나고 나면 맞교환하는 형태고 거기서 판정관이 뭐예요? 잘 하고 있는지 점수를 갖다 매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공 파트도요. 제가 이제 시공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해서는 동영상에 다 있어요. 그 동영상만 보고 나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 학생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동영상 보고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몇 번 보시고 생각하시면은 그대로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설명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한데 여기선 40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크게 이제 난점이 없고 여기서 한 30점에서 35점 정도 득점하시고 여기서 이제 점수를 득점하시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공 파트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시공이 지금 해놓아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다 조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궁금하면은 그 동영상 보시고 가서 보세요. 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만 보셔도 현장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현장 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약간 팁을 좀 던져드릴 수도 있는데 P364203 다음 점 내신데 제 이제 개인 메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뭐 개인 지도도 필요하다면 개인 지도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뭐 도면 같은 경우에도 가끔 그런 지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팁을 좀 던져드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뭐 단기 속성으로 뭐 처리를 해드리다든지 이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루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현장을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3 부분에서 이제 도면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험의 흐름을 이제 잘 익히셔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8시 30분까지 입시라고 합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시험 개요를 설명하고 판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님이 시험이 어떻다 막 설명을 하는데 요 30분의 기간 동안 보통 이제 뭐를 하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도판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제도판이 이렇게 있어요. 제도판이 있어서 이 제도판이 이제 여기 있고 나중에 이 제도판 안에 자 이 제도 용지 A3 용지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붙여서 이제 그 제도를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주제가 주어지면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 제도판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 종이니까 맨 중에 쑥 떨어지니까 종이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라 해서 이걸 붙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도면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2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면도랑 뭐야 단면도니까. 그래서 근데 혹시 이제 그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마스킹 테이프를 요 상단에다 왜 하단에다 붙이면 나중에 이거 걸리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걸리기 때문에 한 대여섯 개를 30분 요 기간 안에 놀지 마시고 붙여 놓으세요. 여기 붙일 만한 거를. 그럼 빨리 바로 갖다 놓자마자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서 6개 여유 있게 원래 4개만 있으면 되지만 6개를 붙여 놓는 거죠. 제도판이 다 시험장에 있으니까 여기다 상단에다 어시 붙여 놓으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그럼 9시에 바로 제도 시험 시작이 되거든요. 2시간 30분인데 되게 떨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야. 이제 도면이 2장이 들어가서 규격 A3라고 했죠. 그래서 평면도 35점, 단면도 15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90번 안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만 평면도만 많이 연습을 하면 단면도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어진 그 모범 답안을 갖다가 이제 지어졌죠. 그런데 이제 도면의 왼쪽에 보면은 그 종이를 주는데 A3 용지예요. 용지인데 이 도면의 왼쪽에 보면 코드 번호 같은 게 있어요. 8-1, 뭐 8-2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홀수로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평면도를 그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수로 나오는 번호가 뒤에 나오는 게 단면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에다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왜 8-1, 8-2가 나오냐면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수험 번호가 있으면 그 도면인데 바꿔치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감독관이 그림을 그려서 부정행위를 할까봐 도면에다 도장을 찍어 놓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도면으로 바꿔치기.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제 아버지가 시험을 문제를 다 풀어갖고 제 이름 써갖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되니까 이 공정성을 가리기 위해서 도면에다가 이제 코드 번호를 하는데 평면도는 평면도에다 그려야 되고 단면도는 단면도로 해도 엉뚱하게 그리면 또 역시 빵점 처리가 되니까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시한 곳에 이제 제도를 해야 되고 그 이것도 조시하고 원칙상 도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면 중간에 다 지우개로 지우면서 다시 그려야 되고 하지 중간에 뭐 교체하는 경우는 없는데 뭐 찢어졌다든지 그런 경우에 예외 사항을 해갖고 기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면을 바꿔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그렇다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바로 끝나게 되면 2시간 30분 끝나게 되면은 바로 수목관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컴퓨터실로 가서 이제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당일 수험 인원이 만약에 20명이다. 근데 컴퓨터가 20대다. 그 20대에 바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바로 수목관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대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10분씩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한 사람이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이제 합격하거나 빨리빨리 판정하고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점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 수목관별 시작하는데 이제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만 하고 대략 30초 정도로 하나의 사진이 바뀌게 되고 새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 30초지 확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5초 정도 딱 보고 바로 이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각한 게 거의 맞아요. 두 번째 바꾸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오케이 누르시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뭐 놓치거나 시간을 놓치거나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뭐라도 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는 나무가 나와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쉬운 나무들 뭐 플라타나스라든지 소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제 경험한 걸로는 반 정도는 아는 나무가 나오고 반 정도는 모르는 나무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제 평소 때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나무들은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이파리나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에서 어떤 솔잎의 몇 개에 따라서 나무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잣나무는 이제 솔잎이 5개죠.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이 되는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는 얘기, 수목관별에는.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를 연습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걸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습이 돼서 도면이 뜨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일부러 찾아갖고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보고 싶으면 평소 때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그냥 여기 어떤 제일 좋은 방법이 있냐면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내가 뭐 가문비나무, 그럼 가문비나무를 쳐서 검색하시면 사진이 나오니까 특징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 이제 그 필기 시험 때 배웠던 그 그림, 그 수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요. 이제 이건 30분에서 20분 시간마다 다르니까 요즘 빨리빨리 끝나겠죠. 12시 내에서 시공 작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시공 작업은요, 옥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작업장을 줘요. 그 작업장에 이미 작업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시공 과제를 주게 돼서 2개를 그날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1조하고 2조가 교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개가 1개씩 20점씩 이제 부여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요, 제가 과제를 주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멀칭은 왜 하는 거죠? 뿌리 돌림은 왜 하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본다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 거기서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구술로 제일 대답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때 설명을 할 때 큰 소리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뭐 합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한번 대답을 하면 잘 안 물어보는데 자꾸 머물머물 되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계속 마이너스 점수가 되니까 그냥 큰 소리로 잘 몰라도 잘 모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냥 끝내야 되지. 머물머물 되면 상대방이 짜증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뭘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하고, 그죠? 예, 대체적으로 이제 대답하는 것도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거는 필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대답을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답을 잘 하는데 왜 못하냐면,
뭐라 하냐면은 우물우물대고 당황하니까 그러는데 그냥 물어보면은 바로 그냥 대답을 하고 다 일을 또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대답해도 되니까. 그래서 뭐 구술로 물어본다고 해서 실기하는 동안 뭐 물어본다고 해서 뭐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 필기 그 실기 시험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셔서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복장이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 조경 뭐 이런 것도 있다든지 뭐 어디 빌려 오시는 조끼 같은 거 입고 오시면 아마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뭐예요. 점수가 좀 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양복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체육복을 입고 간다든지 뭐 트레이닝복 많이 입고 가시는데 가급적 작업복, 작업화나 이런 것들 어디서 좀 구해가지고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작업자들의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그냥 너무 이제 옷을 갖다가 뭐예요? 그 놀러 가는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이제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삽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안 갖고 가지만 이게 삽을 왜 썼냐면 이 삽을 갖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삽을 항상 엎어놔야 돼요. 안전관리상.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실기를 잘하느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안전수칙을 잘 지키느냐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랫동안 현장에 있으셨던 분 중에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수칙이나 이런 거 삽을 엎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리 정도를 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장의 이제 준비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복장을 잘 갖추라는 얘기고 제도 파트에서는 이제 삼각자 세트 우리가 이제 평소 때 제가 강의할 때는 삼각자 세트가 필요하죠. 45cm 기준에서 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가 이제 50cm, 30cm는 안 됩니다. 30cm는 안 되고 50cm 자가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자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30cm 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도면이 끝까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케일 바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 삼각형 자가 스케일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케일 바를 갖고 계신 분은 스케일 바를 갖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뭐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샤프나 이제 샤프는 본인이 갖고 가야 되죠. 지우개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도면 그릴 때 계속 지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종이 테이프 갖고 가야 되고 마스킹 테이프. 그래서 이거는 제도판 붙이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제 템플릿을 이용하는 경우니까 템플릿도 갖고 가면 되겠죠. 템플릿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템플릿. 그래서 뭐 사각형 템플릿, 원형 템플릿 이런 것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갖고 어린아이들이 쓰는 거 그 템플릿을 같이 갖고 갑니다. 근데 템플릿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도 연구라고 인터넷 치시면은 그 제도 연구 전문점들이 인터넷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런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문구점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도 연구라고 쳐서 하고 연구라고 해서 치시면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판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고 가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미 제도판이 되어져 있어요. 제도판이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를 학생들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그럼 제도판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동영상 강의할 때는 제도판에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제도판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대충 알고는 있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좋아서 필요하면 제도판을 구입을 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제도판도 제도연구 파트에서 하면 미카도 제도판 그래서 좀 약간 저렴한 것들 해서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뭐 비싸지 않은 건 10만 원대 내외거든요. 6, 7만 원대 뭐 10만 원대라니까 제도 연구 쪽에서 제도판을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저렴한 거 하나 검색해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면을 뜰 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평면에서 이렇게 풀지만 그 제도판은 이렇게 비스듬히 각도가 있어서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누워서 하는 게 앉아서 이렇게 도면 하는 거니까 평소 때 이렇게 그리시는 제도를 그리시다가 제도판에다가 이렇게 긋다 보면은 좀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익숙치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제도판을 하나 사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휴대용 제도판 비싸지 않은 것들 해서 연습만 좀 해보면 돼요. 그 각도에서 그렇게 해서 하시고 빌려서 쓰셔도 되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시공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시공 파트는 그래서 시공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연결될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갑은 있어야 돼요. 장갑이 있어야 되고요.
장갑은 꼭 꼈는지 아닌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세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업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업복은 뭐 특별하게 작업복이라고 느껴지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줄자가 있는데 줄자는 2m짜리 줄자가 필요합니다. 1m는 안 돼요. 그래서 줄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기 준비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한 모델에서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뭐 작업하나 이제 공구용 가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운동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6번째 있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전지가위라는 게 있어요. 전지가위. 실제로 전지를 하진 않지만 전지하는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전지가위가 있으면 이제 나무를 다 이제 심고 나서 전지로 하는 척을 하게 되면 플러스 점수가 있으니까 전지에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실제로 자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척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뭐야? 좀 해본 적이 있구나 또는 뭘 좀 봐오는구나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판석 같은 거 깔고 나서 이제 망치가 필요해서 고무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고무망치가 필요한데 고무망치가 없을 때는 강목 같은 거 갖고 가서 이제 나무를 다 치고 나면 탁탁탁탁탁탁 정리하는 걸 해주면은 그걸로써 이제 인정이 되고 현장에 또 강목이 쥐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가볍게 한 30cm짜리 강목 정도에서 탁탁탁탁탁탁 때리는 것들로 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장갑, 그죠? 그 다음에 작업복, 그다음에 줄자 이런 거 필수고 그 다음에 강목 같은 것들을 하나 해서 현장에 탁탁탁탁 현장 전환 이 정도는 필요하고 전지가위 정도는 있으면은 이제 흉내만 내면 되니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 따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갖고 가셔야 돼요. 누구한테 막 빌려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비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준비물을 안 갖고 가서 현장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과제들은 예를 들어서 도면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작업 같은 경우에 시공 작업이 중요한 시공 작업 파트에서는 한 12가지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뭐 좀 어려운 건 뭐 수간 주사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민 안 하시고 왜냐면 현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종목 중에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실기 강의에서 다 이제 현장 시기로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이제 못할 것 같다.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시게 되면 이제 필기 시험이 합격하시고 나서 바로 합격 여부니까 바로 실기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이제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팁을 갖다가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장 시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도면을 갖다가 제도할 수 있는 부분에 지도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하시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만 봐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